안녕하세요. 뉴턴 치과병원의 손은락 원장입니다. 오늘도 디지털 프라치 케이스에 관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타치과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 디지털 프라치 치료가 가능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해봤던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3년 11월 23일 날 첫 내원을 하셨어요. 59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상악 부분에 타치과 임플란트가 하나 있었고, 남아있는 치아가 지금 몇 개 없는, 그리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죠. 그림에 표시된 앞니 부분이 이제 타치과 임플란트로 이제 쓰시던 부분인데, 다른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전체 치료를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어요. 구강내 사진을 보면 이제 상악과하의 교면 사진이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우측, 좌측 이렇게 보이는데 많은 치아가 상실되어 있고 전체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 이제 타치과 임플란트 식립된 상태고 그리고 남아있는 몇 개의 치아가 있고 그리고 어금니 부위에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료가 되셨죠. 그래서 전체 걸렸던 기간은 이제 4개월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이제 전체 디지털 프라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진단 및 분석인데요. 첫 내원하셨을 때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 CT를 찍어서 이제 내부의 이제 뼈 상태를 확인을 했더니 쓸 수 있는 치아는 없어서 상악 기준으로 지금 다 빼야 되는 상태였고 기존에 신겨진 임플란트도 보면 보철은 이제 제거해야 되는 상태인데 임플란트 자체를 프라치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정밀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잡으면 저렇게 6개의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계획을 하고요. 이제 하나로 묶는 디지털 프라치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도 이제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악의 오른쪽에는 어금니 부위는 잡고 있는 뼈가 많이 소실되어서 이제 많이 흔들리는 상태여서 발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개의 임플란트를 새로 식립한 다음에 그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아래쪽에 오른쪽 어금니 부위도 저렇게 이제 회복을 하기로 하고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자분 동의하에 이제 상악은 프라치로 하고 하악은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이제 치료를 원하셔가지고 그날 이제 스캔 촬영을 하고 이제 가시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악에 타치과 임플란트를 쓸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저렇게 활용을 해서 7개, 만약 쓸 수 없다고 하면 이제 6개로 해서 일단은 7개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뼈 밀도와 골폭을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한 걸 확인을 하고 필요한 수치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소구치 부위에도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치를 체크해서 상악동 거상술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을 해서 수술 가이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개의 수술 가이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한 대로 이제 3D 프린터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수술이 완료되고 나면 고정성 임시치아까지 제작을 하고요.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준비가 마치고 이제 3주 후에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23년도 12월 11일 수술을 하셨네요. 타치과 임플란트 저 부분을 먼저 보철을 제거를 하고 이제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치유 지대주를 넣고 보철을 제거한 상태죠. 그리고 흔들리는 치아는 빼고 이제 수술 가이드를 시작을 해서 나머지 부분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임시치아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중간 부품을 체결을 하고요. 이제 임시치아 시작을 하고 연결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보니까 기존에 신겨져 있던 타치과 임플란트의 방향이 너무 틀어져 있어서 같이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그건 제외하고 6개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성 입자를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한 앞부분의 사진이고요.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다음 날 이제 바로 다시 내원을 하셔가지고 2번째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다음 날 사진을 보면 이제 잇몸이 많이 좀 아무르는 상태고 아무래도 절개를 안 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치유 속도도 상당히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임시치아의 내면에 인상제를 놓고 스캔지그와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해서 고강 밖에서 스캔을 해서 2번째 임시치아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 이제 가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제작 기간이 대략 2주 정도 걸리는데 2주 후에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이제 미리 제작한 2번째 고정성 임시치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2주 후에 오셔가지고 이제 잇몸의 치유 양상을 보면 이제 점점 더 깨끗하게 이제 아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 상태에서 바로 체결을 하고요. 첫 번째 임시치아보다는 훨씬 더 잘 맞고 심미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뼈가 아물고 이제 잇몸이 충분히 아물 수 있도록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개월 정도 사용을 하셨고
오셨을 때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 하셔서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잇몸이 이제 많이 안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임시치아에 했던 것처럼 두 번째 고정성 임시치아 제작 준비를 하고요.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해서 공항 밖에서 다시 스캔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하죠. 자, 그래서 3주 후에 드디어 이제 최종 보철이 이제 제작이 됐고요.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잇몸에 닿는 부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셨을 때 타치과 임플란트 부위가 이제 잇몸이 많이 아물어서 치유 지대주까지 다 덮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체결을 하고요. 이제 치료가 이제 완료된 모습이죠. 씹는 면에서 바라본 모습,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상하계 치료는 이제 완료가 다 됐고요. 하하계 오른쪽 아래는 상하계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진행을 했는데 오른쪽 아래 임플란트 두 개를 심고요. 이제 미리 심겨져 있던 터치과 임플란트 방향이 너무 뻗어져 있어서 이제 활용할 수는 없어서 묻어두고 뒤쪽 임플란트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세 개의 치아 머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상악은 디지털 풀어치로 마무리가 됐고 하악의 오른쪽은 새로 식립한 임플란트 두 개 연결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악의 치료 완료 사진이고요. 그리고 하악까지 치료가 완료된 정면 사진이죠. 측면 사진을 보면 교합도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T스캔이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세팅날 미세 교합 조정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이 60% 정도의 힘이 물렸고 왼쪽이 40% 정도로 힘이 분산이 돼서 오른쪽이 좀 많이 물렸는데 이제 제가 충분히 조정을 해서 양쪽이 이제 50대 50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잘 씹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마무리된 거고 이제 정리하면 왼쪽 소진 사진에서 오른쪽 최종 보철까지 대략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렸고요. 파노라마 사진에서의 치료 전후의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상악에는 터치과 임플란트가 식립된 상태고 잔존 치아가 있었지만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치료 기간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걸렸고 그리고 내원 횟수도 뭐 상악 기준으로 보면 6번 정도로 많이 안 와도 치료가 마무리될 수 있는 또 디지털 프로치의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터치과 임플란트 식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디지털 프로치가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